일단 처음에 우리가 배울 게 윈도우즈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오늘은 화면의 간단한 구성 요소들, 그리고 키보드랑 마우스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타자 연습을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윈도우즈의 뭐 워드패드라든지 도구를 활용해 보는 거, 파일 폴더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인터넷 파트가 아마 챕터 11사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인터넷 파트들을 하면서 배우는 건 아마 여기 있는 내용 외에 더 제가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챕터 1 윈도우 10 시작하기 이 부분서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자료를 입력받아서 명령대로 처리한 후의 결과를 출력 장치를 통해 보여줘요. 여기서는 컴퓨터 사용에 꼭 필요한 기본 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컴퓨터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할 건데요. 7페이지 컴퓨터의 구성 장치 알아보기 라는 부분은 사실 저번 시간에 사전평가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자, 일단 컴퓨터 기본 구성 장치에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있죠. 자, 본체가 바로 요거. 자, 인간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안에는요, 메인보드라고 하는 어떤 보드판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컴퓨터 부품들이 꽂혀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박스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CPU라든지 어떤 거 꽂은 것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게 되는 게 이 본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모니터, 그쵸? 우리가 출력 장치라고 하는데 화면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본체의 처리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걸 모니터라고 해요. 키보드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본인 앞에 있는 이게 지금 키보드죠. 아마 이름들 명칭들은 다 아실 것 같아, 그쵸? 자, 키보드. 키보드는 입력 장치로서 특정 키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글자를 입력해서 문자를 작성을 해주는 걸 키보드라고 합니다. 이따가는 타자 연습을 하면서 자리를 조금씩 익혀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 마우스. 마우스 여기 G 모양으로 생긴 거, 그쵸? 우리가 알고 있으실 건데 이게 이제 마우스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나 메뉴의 명령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걸 마우스라고 해요. 자, 넘겨서 8페이지. 컴퓨터의 주변 장치는요,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여기에는 프린터, 스피커, 헤드셋, 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프린터는 요즘 프린터만 있는 것보다는 복합기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프린트도 되면서 예를 들어서 복사기도 되고 스캐너도 되고 경우에 따라 이제 기종에 따라 다를 텐데요. 팩스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복합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런 프린터가 하는 역할은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나 문서를 종이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쇄해서 뽑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프린터로 뽑는 거예요. 그죠? 자, 스피커. 스피커는 컴퓨터의 효과음이나 음악, 동영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스피커라고 해요. 근데 요 교실에 스피커를 모두 다 설치했다가는 각각에 틀면 엄청 소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스피커를 현재 꽂아놓지는 않았어요. 자, 헤드셋. 헤드셋은 스피커와 마우스가 함께 붙어있는 장치를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헤드셋은 쓸모가 있겠죠. 자, 화상 카메라. 화상 카메라는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녹화해서 화상 채팅이나 영상 제작에 활용이 되는 걸 화상 카메라라고 해요. 저도 여기 화상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는데 보통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할 때 화상 카메라를 쓰곤 합니다. 제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9페이지에 컴퓨터 실행시키고 종료하기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의 전원 단추와 본체의 전원 단추를 누르면 컴퓨터의 전원이 들어오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컴퓨터 전원을 눌러서 아마 키셨던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윈도우 10이 실행되면서 모니터에는 바탕화면이 지금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끄실 때는 이것도 이따가 종료할 때 꺼보실 건데 왼쪽 하단에 시작 버튼 있죠?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표시에 찍 그어져 있는 전원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끌 때는 시스템 종료를 누르게 된다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되는 거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누르지 마세요. 이따 끌게요. 자, 딴 데 한번 클릭해서 빠져나오죠. 자, 10페이지의 바탕화면 살펴보기. 여기서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윈도우를 처음 이제 배우니까 윈도우에 대해 통속 명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 거고 얘가 어떤 거고 간단한 명칭을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외운다기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익혀보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바탕화면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표시해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바탕화면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를 열었을 때 처음에 뜨게 되는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 윈도우 로고가 지금 들어있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은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 뭐 가족 사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가족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풍경으로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해요. 이후에 배울게요. 그래서 컴퓨터가 시작되면 만나지는 공간, 이게 이제 바탕화면이고, 이 바탕화면은 내 맘대로 꾸밀 수가 있더라 정도로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인데요. 여기 이런 표시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아이콘이에요. 네, 옆에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학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바탕화면에다가 많이 저장해 놔서 아마 집에 있는 화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얘네들이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조그마한 이런 그림인데 우리가 얘를 만약 실행하고 싶으면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프로그램 실행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엑셀이 있어요. 또는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또는 뭐 어떤 문서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제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서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따닥 이렇게 열어주시면 해당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작업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콘 중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애도 있지만 옆에 요 귀퉁이에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애도 있어요. 얘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예 화살표가 없는 이런 거는 그냥 해당 파일이에요. 얘 자체는 얘를 지워버리면은 지워버리는 그런 파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요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냐면 얘는 그냥 경로만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고 얘를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있는 대로 알아서 들어가서 열려지게 해주는 경로만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저는 좀 재밌는 일화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원에 학생이 이제 배우러 온 거죠. 근데 프로그램이 아마 집에 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는데 본인의 USB에 이걸 담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는 말이지 학원에서는 잘 되는데 집에서는 안 열려. 이러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얘 담아갔으니까 안 되지.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연결되는 다리 역할만 한다고 했어요. 실제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갔을 때 이걸 열어봤자 집에 컴퓨터에 안 깔려있죠. 그럼 안 열렸겠죠. 학원으로 와서 꽂아서 열면은 왜 열리느냐? 학원 컴퓨터에 깔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건 실제로 아이콘이 얘를 눌러서 실제 들어가지는 그 아이콘이 아니라 얘는 그냥 연결되는 다리 역할만 하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려우면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얘네들을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에 버튼 누르면
그 채널로 넘어가듯이 이 아이콘이라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의 시작 단축. 시작 단추가 아까 제가 살짝 눌러서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윈도우 버튼이에요. 자, 시작 단추를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런 식의 메뉴들이 나와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이콘이 있는데 내가 사용자, 문서, 그림, 설정창, 그리고 종료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사람으로 사용자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문서를 열어볼 때, 그림을 열어볼 때, 아니면 설정을 살짝 바꾸고자 할 때, 아니면 컴퓨터를 종료할 때 누를 수 있는 게 시작 단추이고요. 요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프로그램들이에요. 이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깐 거는 최근에 추가한 앱 쪽으로 보일 테고요. 이 밑으로 보시면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마우스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혹시 여기 막대기 좀 보이세요? 좀 연해서 안 보이죠? 이 막대기가 뭐냐면 스크롤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내가 누르면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컴퓨터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바탕화면에 보여지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는 내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만 보통은 꺼내놓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여기 다 깔려있는 게 보이더라.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메뉴는 뭐냐? 내가 여기서 일일이 찾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자주자주 여는 거는 여기다가 꺼내놓으면 좀 편하게 열겠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 단추까지 설명드렸고 4번 검색입니다. 아마 이 밑에 저랑은 조금 다르게 뜰 수 있는데 지금 화면은 지금 좁아서 여기가 이거 돋보기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검색하라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아마 적혀 있겠죠? 여기 책에서처럼. 자, 이 부분, 이 돋보기가 바로 검색이라고 합니다. 제가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저도 좀 비슷하게 떴나요? 자, 검색하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윈도우에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데 내가 일일이 아까 요 메뉴 시작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한테 시키면 되죠. 뭐 좀 열어줘 라고 시키면 되겠죠. 그게 요 검색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아마 오리엔테이션 때가 제가 이렇게 쳤을걸요. 계산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계산기를 계산기 이렇게 쳐서 검색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띄워서 보여드릴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원래 계산기가 어디 있냐면 시작에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서 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계산기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하려니까 찾기가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찾기가 힘들 땐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타자 연습을 쳐야 돼요. 그럼 여기다 검색할 때 타자라고 치면은 이 컴퓨터에 타자 연습이 깔려 있다면 이렇게 위쪽에 뜰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타자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검색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검색창이 하는 역할은 이 컴퓨터에 깔려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이름의 일부를 쳐서 검색하는 창이에요. 물론 다 글씨를 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서를 내가 만들어요. 근데 문서를 만들었는데 저장을 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요. 내가 어디다가 저장하는지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하는 실수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경로를 보지 않고 그냥 무심결에 이름만 주고 저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그 파일을 찾으려면 어디 저장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쵸?
그럴 때 이 검색창을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이름을 준 게 기억이 나면은 예를 들어 2021년 뭐 이렇게 적으면 내가 이름 줬던 그 일부 이름 가지고 동영상이나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10714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내거나 할 수가 있죠. 단 이 컴퓨터에 깔려 있을 때, 이 컴퓨터에 이 예를 들어 이 문서가 저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까 그 타자 연습이 저장이 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내가 그 중에 이제 뭔가를 찾을 때 그때는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그 일부만 생각해서 적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미지라고 적었던 폴더도 바로 찾아주는 거 보이죠? 물론 여기에 이미지라고 폴더를 제가 이전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찾아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습으로 적었을 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혹시 적어보실 분은 기본적으로 메모장은 있으니까 메모장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검색이라는 거는 여기도 적혀 있듯이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걸 검색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중간 섹션인데요. 중간 섹션보다 조금 더 먼저 제가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을 얘기할게요. 이 까만색 바 있죠? 요거는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좀 추우세요? 아니요, 안 추워요. 추우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표시가 되는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타자 연습을 열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타자 이렇게 쳐서 타자 연습을 열었어요. 그러면 타자 연습이 열렸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닫는다. X를 눌러 닫아보면은 타자 연습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표시가 사라져요. 이게 바로 작업 표시줄이 하는 역할이에요. 작업 표시줄에는 내가 지금 열어놓은 작업이 무엇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줄이고요. 여기서 열려있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이 쳐져요. 얘네들이 지금 열려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5번 중간 섹션은 뭐냐면 지금 열려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바탕화면에 어지러 놓기는 싫고 자주자주 여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작업 표시줄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중간 섹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아마 인터넷 버튼들을 밑에다 중간 섹션으로 넣어놨을 건데요. 요 파란색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딱 누르면 인터넷이 바로 열리죠. 그러고 이거를 만약에 닫으면 없어지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튼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자주자주 여는 것들은 작업 표시를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좀 더 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간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7번 알림 영역인데요. 아마 제가 화면이 덜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듀얼 모니터 화면이에요. 모니터 화면 하나가 저는 옆에 하나 더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 다가 보이지 않고 일부 알림 영역만 아마 보이는 상태일 텐데요. 옆에를 제가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니면은 오른쪽 하단에가 요런 모양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요 하단에 요 영역이요. 지금 제가 옆에 있는 화면을 좀 캡처를 해서 놨는데 원래는 이쪽에 뜨는 영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에 떠 있죠? 네, 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니터가 나눠져서 나와서 저쪽 모니터에 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캡처를 했어요. 자, 일단 요거는 뭐냐면 요즘 나오는 날씨가 몇 도다 또는 비가 온다 요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게 나와요. 알려주는 영역이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게 나오겠죠. 자, 그 옆에 요거 혹시 요런 표시 보여요?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 같이 돼 있는 거? 네. 한번 혹시 마우스 다루실 수 있는 분은 눌러보시면은 여기 누르면 또 메뉴가 하나 이렇게 뜰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컴퓨터가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뜨는 게 아마 보일 건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모니터 그림에 옆에 선이 하나 보이죠?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인터넷이 잘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컴퓨터들은 랜선이라는 케이블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선으로 연결 안 하고 보통 와이파이를 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와이파이 표시로 아마 표시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인터넷이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잘 나와 있는 이런 형태는 랜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랜선으로 인터넷이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이 부분에 X자가 나오거나 느낌표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랜선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랜선을 다시 뺐다가 다시 꽂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이 들어오는 기계가 있어요. 불이 반짝거리는 조그마한 어떤 기계인데 뭐 IP 타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껐다가 키시면은 얘가 이제 좀 동작이 잘 되던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터넷을 뜻하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랜선으로 꽂지 않고 노트북을 내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쓰는데 경우에 따라 이 부분에 지구본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됐구나 연결되지 않았구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요거 뭐같이 생겼어요? 나팔? 아니면 뭐 네, 뭐 같아요? 마이크는 아니지 스피커, 그쵸? 네, 스피커를 뜻해요. 저는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저는 스피커를 꽂아놨거든요. 노래를 들으면 노래도 들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거에는 스피커를 제가 꽂아놓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럼 이 부분에 X자가 떠 있거나 아마 그렇게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음소거 처리가 돼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 A는 가라고 적혀 있는 분도 있고 A라고 적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 한글 입력 모드냐 영문 입력 모드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A로 돼 있으면 영문 입력 모드인 거고 여기서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보면 가로 바뀌어요. 그거는 한글 입력 모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를 바꾸는 건데 키보드에도 한영키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한영키를 누르면 한글하고 영어 이게 이제 바뀌어서 나오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오늘 시간 그리고 날짜가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은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두시면 여기서도 뜨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간하고 달력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을 보고 싶다면 요거, 이전 달을 보고 싶으면 이거, 아예 내가 달을 좀 넘겨서 보고 싶으면 요거, 이렇게 해서 내가 몇 월 달 또는 몇 년도 몇 월 달 이런 식으로 달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 초보 분들 중에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하고 계시면서 지금 몇 시예요? 여기 뜬다고요. 그죠? 무슨 날이지? 여기 뜬다고요. 그죠? 다 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셔서도 네, 여기 보시면 어차피 나오는데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으실 건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끝에 보시면 선이 한 개가 있어요. 사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부분에 얇게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탕화면 보기라고 하는데 화면에 창이 열려 있을 때 모든 창을 최소화해서 바탕화면을 보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한동안은 누르실 필요는 없을 건데요.
내가 이제 업무를 보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바탕화면에 있는 뭔가를 열고 싶을 때 그 창을 일일이 다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때 누르는 경우에요. 거의 누를 일은 없고, 네,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탕화면 살펴보기의 내용들 쭉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셨어요? 없다면 옆으로 가려고.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마우스 사용법 익히기. 이미 어느 정도 다루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는 일반적으로 왼쪽 단추, 오른쪽 단추, 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잡으실 때는요. 무선 마우스를 사놓거든요. 잠깐만요. 마우스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요 세 손가락, 이 세 손가락으로 마우스의 여기 허리 부분, 네, 좀 짤록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올려보시면 자연스럽게 왼쪽 여기 검지 손가락을 왼쪽 버튼에, 중지 손가락을 오른쪽 버튼에 오게 됩니다. 이게 마우스를 제대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우스를 움직일 땐 어떻게 움직이냐? 보통은 요 패드 위에서 움직여요. 딴 데서 움직이면 잘 안 굴러가는 게 여기 보시면 옛날엔 죄송해요. 혹시 눈테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 괜찮죠? 레이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감지라는 센서 같은 거라서 이게 만약 우둘투둘한 데서 내가 이 마우스를 굴리게 되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판판한 판때기에서 보통 이렇게 마우스를 다루게 되고요. 또 설명을 드릴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고는 마우스가 안 움직인대요. 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건데 움직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손목을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제가 요거 창을 잠깐 닫을 거고 요 중에 아이콘 아무거나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어떤 거를 타겟으로 하든지는 상관없는데 제일 좀 만만해 보이는 아이콘 이쪽으로 요 화살표 있죠? 이 마우스 커서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자, 클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번 눌렀다 떼는 동작을 클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마우스를 가져가서 한번 눌렀다 뗐을 때는 파워포인트가 열리지 않아요. 얘는 클릭이라는 건 선택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선택만 돼 있지 얘가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클릭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는 동작으로 보통은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실행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요 위에서 따닥 노크할 때 우리 똑똑 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 그러면 파일이 열리게 되겠죠. 꼭 요걸로 열어보실 필요는 없고 아무거나 열어보셔도 돼요. 닫을 때는 창이 열려 있으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찍 그어진 거, 네모난 거, X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 첫 번째 거는 최소화. 그러니까 화면에서만 줄이는 거지 끄는 게 아니에요. 요 두 번째 거는 화면에서 일부분만 보이게 하고 이걸 전체 화면으로 만들지 않을 때 또는 전체 화면으로 만들 때 누르는 거고요. 그 옆에 X 보이죠? 키가 작아서 안 닿네. 여기 X 보이죠? 이 X는 닫는 거예요. X. 창이 닫아진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 왔습니다. 더블 클릭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는 동작.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인가를 아이콘을 열어서 실행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열더라 라는 거예요. 혹시 더블 클릭이 안 되신 분들 잠깐 체크해 보고요. 드래그랑 오른쪽 클릭, 휠까지만 얘기해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안 되신 거지. 네. 단축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얘가 스모어드라고 하고요. 엑스 눌러서 닫아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드래그를 설명드릴 건데요. 드래그라는 건 뭐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끄는 동작을 드래그라고 해요. 여기 지금 저는 파워포인트 색깔이 제일 예뻐서 얘로 했어요. 그냥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요 위에서 누르면서 끌어서 놓고 싶은 데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질 거예요. 이게 드래그, 마우스를 떼는 동작까지는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른쪽 클릭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오른쪽 클릭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우스 다룰 때는요, 왼쪽 버튼 누를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른쪽 버튼을 여태까지 안 눌러보신 분들도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메뉴를 꺼내는 역할을 해요.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메뉴가 어디서 눌렀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메뉴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바로가기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명령을 바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건 바탕화면에서 눌렀어요. 그랬더니 바탕화면의 배경을 바꿀 거냐, 바탕화면에 뭐 예를 들어 폴더를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명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누른 데가 이런 아이콘 위에서 누른다면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쵸? 이 아이콘을 눌러서 열 거냐, 아니면 이 아이콘을 어디로 보낼 거냐, 잘라낼 거냐, 삭제해서 지워버릴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누르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명령에 대한 메뉴가 뜨게 하는 게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가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조금 쉴게요. 보통 50분 맞춰드리는데 지금은 좀 못 맞췄네요. 뭐 상관은 없죠. 뭐. 어쨌든 10분 쉴 거니까, 그죠? 자, 일단 한 개 더, 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마우스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바퀴가 있어요. 이걸 휠이라고 불러요. 우리 바퀴가 휠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잠깐만 요 밑에 인터넷 버튼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뭔가 이제 인터넷이 나올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자 해서 누른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인터넷 창이 하나 열렸는데 어떤 분은 네이버가 뜰 거고 어떤 분은 줌이 뜰 거고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인터넷 창은 요 화면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밑으로도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만 보인 거예요. 그게 요 옆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막대가 있죠. 이 긴 막대 중에 조금 더 진한 회색이 여기까지만 있다는 건 전체가 이만큼 중에 이만큼만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내용들도 지금 화면에서는 안 뜨지만 보고 싶잖아요. 그때 휠을 굴리세요. 자, 요 안에 마우스 가 있게 해주시고 뭐 어디든 화면에 안에 있으면 돼요. 휠을 굴려보시면 이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내용이 이렇게 보이죠. 이 막대기가 이 끝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화면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휠을 굴려도 안 내려가요. 그럼 반대로 올려볼까요? 그럼 막대기가 이번에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화면을 다시 위로 볼 수가 있네요. 네, 이게 바로 휠이에요. 그래서 휠은 왼쪽 단추와 오른쪽 단추 사이에 있는 작은 바퀴인데요. 창의 내용이 많을 때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화면을 보는 걸 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시 56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우스 포인터 기능과 키보드 사용법 익히는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바탕화면에 이동되는 화살표의 모양의 그림을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죠. 자, 잠깐 닫아서 보여드리면 요거. 이 포인터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흰색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준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열려고 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은 엑셀을 잠깐 따닥 해볼 건데 이때 마우스 모양을 잠깐 보세요. 이게 바뀔 수 있어요. 따닥. 혹시 동그란 표시 뜬 거 보셨어요? 네. 그게 바로 실행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눈이 좋으시네요. 금방 잘 보셨네요. 다행이다. 너무 금방 떠가지고 못 보실까봐. 예를 들어 타자 연습을 따닥 해보고 여기 동그란 거 잠깐 뜨죠? 그게 실행 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 창을 잠깐만 열 건데 화면이 혹시 저처럼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열리시는 분은요.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하나, 둘, 세 개 버튼 중에 두 번째 버튼 한번 눌러주실래요? 첫 번째 버튼은 최소화라고 해서 화면을 줄여서 바탕화면 여기 작업 페이지로 넣어버리는 그런 거고 이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전 크기로 복원이라고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최대화가 되어 있는 창이 조그맣게 이렇게 창이 나올 거예요. 다시 누르면 최대화가 돼요. 자, 얘가 여기 있는데 밑에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럼 얘를 좀 조절해서 놓고 싶다면 여기서 여기에 지금 제목 표시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옮겨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방향 살펴는 언제 뜨냐면 요 가장자리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에 가장자리로 갔을 때 보시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마우스를 이 창의 가장자리로 가보세요.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뜨고 이렇게 이 밑에 이쪽으로 가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뜨고요.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뜰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떠 있을 때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창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동 표시는 나중에 한번 보게 될 텐데 지금은 안 뜨네요. 그죠? 이 제목 표시줄에다가 놓고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창이 이동되니까 한번 이동도 한번 해보시고 크기도 조절해 보세요. 어렵진 않아서 조절하시는 거 아마 쉽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 선을 이 제목 표시줄을 끌어서 옆에다가 붙여 보니까 이렇게 붙더라. 뜯어낼 때는 이 위쪽에 제목 표시줄을 누르면서 뜯으면 돼요. 다시 이 제목 표시줄을 위로 올려보니까 위에 이렇게 붙더라. 그러면 최대화가 됐죠. 화면이 커졌죠. 다시 내가 뜯어내고 싶으면 이 제목 표시줄에서 뜯어내면 돼요. 이렇게. 이게 윈도우에 있는 에어로 스냅이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저는 되게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끌어서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거나 여기 네모 누르면 최대화 된다 라고도 얘기했죠? 여기 있는 네모, 얘가 최대화 버튼이고 이 네모가 최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선 다시 누르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일단 인터넷 창을 잠깐 열었는데 인터넷을 지금 하자라는 이유로 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마우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열었어요.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요 칸 아는 쪽으로 만약에 가져가면은 화살표 모양에서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살표 모양에서 마우스를 갖고 가니까 I자 모양이 됐죠? 이 I자 모양은 글자를 선택하거나 입력할 때 씁니다. 자, 입력하려면 클릭하시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타자를 배우게 되면 자유자재로 적으실 건데 아직은 독수리로라도 한번 쳐볼까요? 뭐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뭐 타자 하고 이렇게 적으면 타자라고 적히겠지, 그죠? 그래서
I자 모양은 글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때 I자 모양이 나올 때 클릭해서 입력을 하거나 선택하는 거더라.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근처로 가볼까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요 근처로 가니까 이번엔 어떤 모양이 떴어요? 손가락 모양. 그쵸? 자, 이 손가락 모양은 링크가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나 개체가 어떤 특정 페이지랑 연결돼 있어서 그 연결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이 손가락 표시입니다. 자, 그럼 내가 타자라고 치고 만약에 검색하겠소라고 한다면 이거를 딱 누르면 타자라는 단어가 이제 검색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배울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는 거는 실제 그 부분을 누르면 어디론가 넘어가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용어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대해서도 한 번씩 확인해 보았어요.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못 찾으신 모양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 키보드 사용법 익히기. 네, 그래서 키보드 한 개를 가져왔어요. 설명하기 편하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돼요. 얘도요, 실제 기능을 다 확인을 하고 내가 완벽하게 익히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컴퓨터랑 예를 들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사람 이름부터 물어보고 이름부터 익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의 그냥 이름들을 익히면서 아, 얘가 어떤 걸 하는 키였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보는 용도로 보시면 아마 제대로 배운 게 될 것 같아요. 자, 키보드는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까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제일 끝에 ESC라는 키가 있죠. ESC. 얘는 보통은 뭔가를 취소할 때 이용하는 키예요. 예를 들어 내가 선택을 했는데 취소를 한다. 그럴 땐 여기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해요. 이쪽에 있어요. 네, 여기 맨 끝에. 그죠? 자, 그리고 탭. 탭은 뭐냐면 커서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거나 대화 상자의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씁니다. 얘가 바로 탭이에요. 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얘는 제가 보기 좋게 일단 한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물론 한글을 열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기다 1을 적었잖아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탭 키를 누르면 일정 간격이 떨어져요. 2, 탭, 3탭, 4탭, 5탭, 6탭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을 떨어지게 할 때 또는 항목 간의 이동을 할 때 탭을 누르곤 합니다. 잠깐 제가 용지 설정을 잠깐 열었는데 나중에 우리 어차피 한글 들어갈 때 할 거니까. 자, 제가 여기다가 커서를 놨어요.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죠. 또 예를 들어 탭을 누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화면에서 어떤 항목에 이동을 하는 게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걸 열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열어서 보시면 더 헷갈려 보일 수가 있어서 그냥 열어보시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 있는 이 탭의 기능이에요. 탭은 항목 간의 이동을 하는 거다. 또는 글씨를 적을 때는 일정 간격을 떨어뜨려서 적게끔 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캡스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캡스락이라는 거는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는 한글이나 메모장을 열어놓고 해도 되겠다. 잠깐 그러면 한글을 잠깐 열어볼까요? 한글도 좋고 메모장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바탕화면에 한글이라고 적혀있는 걸 열어보면은 버전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표시가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적을 때 글자를 아무거나 적어보면 이렇게 한글이 나오고 있네요. 한글이 나오고 있을 때 영어로 적으려면 여기 한영키 있어요. 이쪽에 한영키 잠깐만 눌러볼까요? 자, 아무런 표시가 바뀌어서 나온 건 없는데 일단 내가 영문자를 그냥 또 A를 이렇게 쳐볼게요.
A를 치니까 어때요? 여기가 지금 소문자로 나와요. 근데 요 캡스락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아마 캡스락이라는 램프에 불이 켜질 거예요. 지금 얘는 뭐 키보드를 빼놨으니까 네, 안 켜지고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현재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A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대문자로 적혀요. 자, 캡스락이라는 거는 토글키라고도 부르는데요. 토글키는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키가 토글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캡스락이 하는 역할은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캡스락이 눌려져서 이쪽에 불이 켜져 있다면 내가 적을 때 대문자로 적혀요. 그쵸? 근데 내가 소문자로 적고 싶다. 그럼 여기 캡스락을 다시 누르면 이쪽에 불이 꺼질 거예요. 그때 적으시면 소문자로 적혀요. 자, 혹시 못 찾으신 분? 또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 이렇게 바뀌어지는 토글키고요. 이 캡스락도 한 번 누르면 소문자, 한 번 누르면 대문자 이렇게 대소문자가 바뀌는 캡스락이라는 네,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넘락이라고 있어요. 이 숫자 키패드의 넘락. 그쵸?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넘락이라는 거엔 램프에 불이 켜져 있나요? 여러분들 거? 응. 그때는 얘가 숫자를 적으면 숫자가 적혀요. 적어볼게요. 그쵸? 숫자가 적혀요. 근데 이 넘락을 다시 누르면 이쪽에 램프가 꺼질 거예요. 혹시 꺼지게 만드셨나요, 지금? 그러면 다시 4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4가 적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는 보시면 1, 2, 3, 4, 5로 이렇게 숫자도 적혀 있지만 밑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고 뭐 홈, 뭐 페이지업, 뭐 페이지 다운, 엔드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쵸? 얘는 원래 키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넘락이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넘버락이니까 글씨가 그러니까 숫자가 적히는 거고 얘가 꺼져 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기능 키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꺼져 있을 때 4번을 누르면 4가 적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자꾸 커서가 가죠. 만약에 제가 6을 누르면 6이 적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커서가 가죠. 요 다 보여요? 이게? 요거? 요게 커서예요. 근데 만약 넘락을 불을 켜놓으면요. 여기 눌러서 불을 켜놓으면 4를 누르면 4가 적히고요. 6을 누르면 6이 적혀요. 그쵸? 그래서 숫자 키패드를 바꿔주거나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넘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 넘락이 켜져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작업할 때 치다가 선생님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어요 라고 해서 가보면 넘락이 꺼져 있는 경우라든지 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문제 없겠죠? 그럴 만한 키가 또 하나가 있다면 얘는 말씀을 드려도 사실 좀 많이 안 쓰게 되는 키라 애매한데 이 스크롤락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쪽에 스크롤락 책에도 아마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잘 쓰진 않아서. 얘는 뭐냐면 스크롤을 설정하는 건데 엑셀을 할 때 한번 이것 때문에 ITQ 시험 떨어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다음부터는 해요. 근데 평소에는 없어요. 저도 누를 일이 없어요. 근데 실수로 눌리면 이게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여기 엑셀이라고 혹시 파란색 요거 X자 요거 보여요? 한번 열어볼래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엑셀을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도 다룰 건데 여기 아무데나 마우스 한 번만 찍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전평가 때 한번 말씀드린 이렇게 박스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이게 셀 포인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방향키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한번 방향키 툭툭툭 눌러서 이동해 볼까요? 이쪽에 보면 방향키 적혀있죠, 여기. 이렇게 눌러서
한번 셀 포인터 이거 움직여지는지만 한번 보세요. 잘 움직여지죠? 네, 평소가 이래요. 이래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 네, 그날 이제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학원생 중에 한 명이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난 당연히 잘 보고 올 줄 알았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던 학생이기도 했거든요. 물론 나이대는 좀 있지만, 선생님 망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상도 못했는데 왜 망쳤나 들어보니까 키보드가 이상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캡슐, 이거 있죠. 스크롤락 때문에요. 자, 한번 눌러볼래요? 잠깐만 눌러볼게요. 스크롤락에 불이 켜지면 지금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쵸? 근데 방향키 다시 아까 전처럼 한번 눌러보세요. 네, 막 화면이 움직여 버리죠. 이거 화면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잠깐만요. 네, 이래서 망쳤어요. 그분이 보통 이제 평소에 내용을 적을 때 방향키로 움직여서 내용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학원에서도 이 캡슐락이라는 걸 거의 누를 일이 없어요. 저도 누를 일이 없어요. 설명 때문에 지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었겠죠? 나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은 방심을 한 거지 뭐, 그죠? 어쨌든 간에 시험장에 왜 이게 눌려져 있냐고 진짜 누군가 학생 중에 하나가 엿먹어봐라 이런 의미로 눌러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쩌다가 그냥 고의가 아닌 어쩌다 보니 눌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험을 망치고 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를 일 없어요. 일부러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당황하신다고요. 이런 일이 겪어지면은. 얘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스크롤락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눌러서 꺼주실래요? 원래 이게 꺼져 있어요. 보통은. 자, 다시 한번 방향키 눌러서 움직여 볼래요? 이제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요 키포인트가 움직이죠? 셀 포인터가. 자, Shift라는 거는 어딨냐면 이 캡슐락 밑에 있어요. Shift.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Shift가.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요 글자 보면은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이렇게 적는 부분에 위쪽에 보면 쌍비읍, 쌍지읒, 쌍디귿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위에 적혀 있는 자음을 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영문을 적을 때 소문자 상태로 적을 때 한자만 대문자로 적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앞자 헬로우자에서 H자만 대문자를 적고 싶다든지,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치면은 소문자 상태에선 잠시 대문자로 적히고, 혹시 캡슐락이 열려서 대문자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Shift 누르면서 치면 잠시 소문자로 적히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 위에 1, 2, 3, 4 적혀 있는데 위쪽에 느낌표, 골뱅이, 뭐 샵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얘네들도 내가 적고 싶으면 Shift 누르면서 적으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컴퓨터 기초 배우시는 분이셨는데 선생님 애기가 되게 예쁜 거 막 이모티콘 같은 걸 만든대요. 웃는 얼굴을 어떻게 만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6번 위에 눈썹 하나 보이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웃는 얼굴도 되고요. 볼터치도 시키려면 8번 위에 별표 있잖아요. 이렇게 볼터치도 시킬 수 있어요. 네, 이거 알려드렸더니 되게 신기하시긴 했었는데 그분도 잘 지내고 있으시겠죠? 자, 어쨌든 Shift가 하는 역할은 여기 적혀있는 거 한번 읽을게요. 키보드의 윗글씨, 한글 입력할 때 쌍자음, 그리고 캡슐락을 켜지 않고 영문 입력할 때 대문자 입력할 때 사용하더라. 자, 이번엔 컨트롤과 알트입니다. 컨트롤하고 알트 이 두 가지인데요. 얘네 두 개는 실제로는 얘네만 눌렸을 땐 아무 작업도 안 해요. 얘네는 어떤 거냐면 요걸 누르면서 다른 키를 눌렀을 때 조합이 되는 키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 작업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컨트롤 A를 눌렀다. 그러면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된다든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컨트롤만 눌렀을 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컨트롤이나 알트는 다른 키랑 조합해서 단축키로 사용하는 키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이 메뉴에서 찾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축키라는 걸 익히게 되시거든요. 그때 이제 컨트롤 C는 복사다, 컨트롤 V는 붙여넣기다,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다. 이런 것들을 외워서 쓰시겠죠? 지금은 사실 아직은 컴퓨터랑 익숙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업무 다루게 되면요, 단축키를 좀 익혀놓으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퇴근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자 6번의 한자입니다. 입력한 한글을 한자로 변환하는 거다 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한이라고 적어볼게요. 한, 영어로 적혔네. 히읗, 아, 니은, 한. 뭐 지금처럼 엑셀에서 적어도 되고 한글에서 적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무데나 지금 적는 란에다 한이라고만 적으세요. 한. 그러고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라고 적혀 있는 키가 있어요. 한자.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한자를 이렇게 누르면은 한자로 글자가 바뀌어서 나와요. 자, 이게 한자 키예요. 입력한 한글을 한자로 바꿔주는 키다. 자, 그 옆에 보면 넓은 키가 있어요. 얘는 스페이스바라고 해요. 스페이스가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얘는 누르면 한 칸 띄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 공백이 한 칸 띄어지는 거 보이죠? 한 번 더 누르면 또 띄어지고, 그쵸? 공백을 띄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까 8번 한영키는 아까 확인했는데 이거는 한글하고 영문을 바꿔주는 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아까 히읗, 아, 니은 이렇게 한이라고 적었는데요. 한영키를 눌러서 히읗 누르면은 G가 적히고, 아 누르면은 K가 적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한글과 영어 자판을 바꿔주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의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는 어디 있냐면 요 엔터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백스페이스라고 해요. 어떤 키보드는 여기 백스페이스라고 그냥 적혀 있는 키보드도 있어요. 키보드 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이 백스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커서의 앞에 걸 지우는 역할을 해요. 글자 앞에 지워지는 거 보이죠?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앞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 역할을 하더라. 인터넷 창에서는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는 키를 백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엔터. 엔터는 여기 양말처럼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엔터 키예요. 물론 키보드에 따라서 이게 엔터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엔터를 치면 줄이 내려가는 역할을 해요. 그쵸? 한 줄 내려서 줄을 완성할 때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데에서는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설트. 11번 인설트인데요. 여기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엑셀 창을 잠깐 닫고 아까 한글 창 열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물론 따라서 하기 힘드신 분은 그냥 보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애국가 1절만 적을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렇게 적었어요.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인설트 설명하다 말았으니까 제가요, 요 백두산 앞에다가 커서를 놔볼게요. 마우스로 찍으니까 이쪽에 커서가 생겼죠. 자, 여기다가 푸르른 또는 높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삽입 모드에서는 커서를 놓고 글씨를 적으면
이렇게 중간에 글씨가 들어가요. 이게 삽입 모드. 근데 키보드에서 인설트라는 요 키를 누르면 여기가 삽입이 아니라 수정으로 바뀌는 거 혹시 보이세요? 물론 여기 클릭해도 돼요. 키보드에서는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요거가 뭐냐면 한글창을 일부러 띄운 이유가 요거 보라고 띄웠어요. 엑셀에서도 물론 똑같긴 한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자, 인설트를 누르면 얘가 삽입으로 바뀌었다가 수정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일반적으로는 삽입 모드인 상태로 놓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커서를 놓고 글씨를 적으면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으면 끼워 넣어지거든요, 글씨가. 그게 삽입인데 만약에 이 상태로 삽입이 인설트가 눌려서 수정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땐 제가 맑은 동해물, 요 동해물에다가 동해물 앞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서해물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글씨가 어떻게 되냐면 수정이 돼서 덮어져 버려요. 네, 이게 삽입과 수정의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하진 않으셔도 돼요. 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벌써부터 다 익혀야 된다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그냥 이런 키가 이런 역할을 하던 키구나 정도 한번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키가 있었는데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할 때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오는데 지금은 몰라요. 들어도 사실은. 일단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지금 잘 이해를 하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셔도 이런 역할을 하는 키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설트라는 건 삽입과 수정을 바꾸는 키예요. 지금 수정 모드에서는 글씨를 적으면 원래 있던 글자가 사라지면서 덮어지면서 새로운 글자로 덮어지는 게 수정 모드. 삽입은 글씨 사이에다가 내가 새롭게 더 글씨를 더 적어서 넣는 게 삽입. 자, 그 다음 12번이 딜리트. 자, 이 딜리트 키는 삭제죠. 자, 아까 백스페이스 기억하세요? 이쪽에 백스페이스도 지우는 역할을 하는데 커서가 있으면 이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앞에 걸 지운다면 요 뒤에 이 딜리트는 인설트 밑에 있어요. 이 딜리트는 커서의 뒤에 걸 지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뒤에 있는 커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지우겠다라고 한다면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커서의 앞에 걸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배웠던 이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커서의 앞에 내용이 지워집니다. 백스페이스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서를 기준해서 이쪽 게 지워지는 거고 딜리트, 딜리트, 그죠? 뒤에 걸 지우는 거. 그죠?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몇 개만 더 설명하고 우리 조금 머리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하고 엔드키. 홈하고 엔드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 지금 6개 키보드 모여 있는데 홈, 엔드가 있는데 홈의 경우는 커서를 제일 앞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해요. 해당 행에 제일 앞으로 가게 하는 게 홈이라면 요 엔드는 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별로 뭐 어려운 키는 아닌데 별로 많이 누르지도 않는 키기도 합니다. 마우스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쎄요, 뭐 쓴다면 쓰임새는 있겠지만 그냥 이런 키, 홈하고 엔드는 앞 뒤로 가게 하는 키. 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은 내용이 좀 많아야 볼 수가 있을 텐데 페이지업은 한 페이지 위로 가는 거고요. 페이지 다운은 한 페이지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문 같은 거 내가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니까는 공문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문서 한 개만 열어와 볼게요.
어디로 갔을까나? 이거라고 치죠. 자, 이게 문서가 길거든요. 지금 20쪽 되는 문서예요. 제가 아무거나 문서 한 개를 열어왔는데 이제 원격 대체 보안 지침이라고 해서 고용부에서 줬던 문서예요. 근데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기려면 휠을 엄청 굴려야겠죠. 그거 싫으니까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는 거예요. 페이지 업은 위쪽으로 넘기는 거고 페이지 다운은 밑으로 넘기는 거고. 어려운 키는 아니고 별로 누를 일이 많진 않지만 휠 굴리기 싫으신 분들이 누른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방향키. 커서의 방향을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건데 아까 엑셀 열어서 확인했었어요. 그쵸? 요거 4개. 아래로,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키 한 번씩 확인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키보드랑 그럼 통성명이 다 끝났네요. 그쵸? 다음 시간에 지금 조금 이따 쉬었다가 이따가는 타자 연습을 열어서 키보드를 익힐 건데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타자 연습이 깔려 있을 때 타자 연습을 그냥 불러서 여는 걸로 알려드릴 거고, 하나는 집에 타자 연습이 깔려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또 연습을 하려면 인터넷을 열어서 타자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편한 방법으로 이따가 타자를 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네 57분 됐네요. 그러면 3시에 쉰다라고 보고요.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네, 편하게 쉬시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책대로 일단 해볼게요. 시작 버튼을 클릭.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메뉴들이 떠요. 여기 앱 뷰에서 한감 타자 연습을 고른다는데 책대로 뭐 한글과 컴퓨터가 바로 보이고 타자 연습이 바로 보이면 편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요. 휠을 굴리면 돼요. 우리 마우스의 휠을 쭉 굴려서 얘가 가나다 순이니까 히읗이니까 제일 밑에 있거든요. 쭉 밑으로 굴려요. 그러면 여기 히읗이라는 부분에 한글과 컴퓨터가 보일 거예요. 얘를 눌러서 여기서 한컴 타자 연습을 눌러 들어가라. 지금 이 자리에는 한컴 타자 연습이 3개인 이유가 2010 버전 거도 깔려있고 2010 네오 버전 거도 깔려있고 그리고 뭐 2014 버전도 깔려있고 이래서 3개가 되는 거고, 집에는 프로그램 1개가 깔려있을 거니까 타자 연습 버튼은 하나만 있을 거예요. 또는 한글이 안 깔려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타자 연습을 찾아도 없을 거예요. 왜 선생님 저희 집은 안 돼요 라고 해봤자 타자 연습이 안 깔려 있어서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볼게요. 시작을 눌렀고요. 여기 있죠. 이 부분에서 마우스 지금 중간에 보시면 휠이라고 있어요. 휠을 밑으로 쭉 굴려요. 많이 굴려야 돼요. 히읗자니까. 쭉. 자, 여기서 한글과 컴퓨터라고 보이죠? 이 폴더를 눌러요. 클릭. 여기까지 한 게 시작 단추를 눌러 앱뷰에서 한글 컴퓨터를 클릭한 다음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한컴 타자 연습을 클릭할 거니까 한컴 타자 연습을 다시 또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컴 타자 연습이 열리면서 요런 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자, 요런 창. 자, 여기까지 잘 떴을까 한번 제가 보고요.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창이 떴어요. 저는 시작으로 떴는데 어떤 분은 혼자 하기로 뜬 분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상관없어요. 버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떴죠? 다른 버전 타자 연습을 열었는데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자, 여기서 혼자 하기를 이제 눌러보세요. 자, 14번 2번이에요. 14페이지 2번. 혼자 하기 단추를 클릭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자, 시작을 클릭. 자, 이렇게 자리 연습 화면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자판을 좀 볼게요. 자, 이 자판이 보니까 제 거는 커티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건 한글이라고 적혀 있나요? 커티? 그럼 여기 영문 자판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영문 타자를 연습할 게 아니라 지금은 한글을 연습할 거잖아요.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설정 통계라고 있어요. 한번 요거 눌러보실래요? 설정 통계를 클릭.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글자판 선택에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가 커티가 왜 커티냐면은 전혀 사실 쓸데없는 지식인데 외국인들이 이 영어는 ABCD 순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쓰기 편한 순서대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QWERTY라고 해서 커티라고 해요. 네, 별로 쓸모없는 지식이지만 그래서구나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영어로 맞춰져 있죠? 이거를 이 영어라는 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요거 영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 그럼 이게 한글로 나오죠? 한글은 2번씩 자판이 지금 쓰고 있는 이 2번씩 자판이 현재 쓰는 자판이고요. 3번씩 자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안 써요. 그래서 한글 2번씩으로 맞췄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기. 그럼 자판이 2번씩 표준이라고 적혔어요. 그쵸? 네. 이제 1단계부터 다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요거 1이 빨갛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선택 안 되어 있으면 여기 한 번만 누를게요. 그러고 시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자판이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리을 있는 데랑 어가 있는 데가 약간씩 튀어나와 있어요. 혹시 살짝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 뭐가 돌기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양쪽에 검지손가락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붙이려니까 힘드네. 네,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거꾸로 들었구나 어쩐지. 올려주시고 차례대로 이렇게 올려주신 상태에서 치게 됩니다. 이게 자판 그림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시는 게 이쪽에 있는 거는 한글 자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음은 왼쪽 손으로 치는 거고 이 모음은 오른쪽 손으로 치게 돼요. 자, 여기 미음을 치라고 나왔죠? 그 미음의 색깔이 칠해져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판에 손을 올려주셨다면 여기서 미음 있는 부분을 살짝 눌렀다 떼시면 돼요. 자, 어가 있는 걸 이번엔 쳐보라고 해요. 어는 모음이니까 오른쪽 손으로 치겠죠? 어 부분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마우스나 키보드를 그 해당 손가락을 눌렀다 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도 좀 연습한 뒤에 우리가 그래도 인터넷으로 타자 연습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요거로 잠시 연습하다가 일단 30분쯤? 40분쯤 할까요?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한컴 타자 연습 들어가는 방법을 안내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요 오른쪽 상단에 X를 누르면 한컴 타자 연습을 끝낼까요? 라고 물을 거예요. 끝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끝내주셨어요? 자, 지금 3시 48분인데 저희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혹시라도 집에 타자 연습이 없을 때 집에서 연습하고 싶을 방법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일단 밑에 인터넷 키가 있죠. 이 인터넷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뭐 네이버는 네이버, 뭐 다음은 뭐 다음 뭐 여러 가지 검색창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깜박깜박 검색어를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한컴 타 이렇게 쳐보면 한컴 타자 연습 이렇게 나와요. 물론 다 쳐도 되고 일부만 쳐도 되기 때문에 한컴 타까지만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적힌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니까
때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한컴 타자 연습을 검색해줘 라고 제가 네이버에 부탁을 한 거고, 이랬을 때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사이트가 아마 바로 옆에 이렇게 떴을 거예요. 여기서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글씨 쪽에 다시 마우스를 가져가 볼게요. 그랬더니 아까 화살표 모양에서 또 손가락 모양이 있죠. 이제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한컴 타자 연습이 이렇게 화면으로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한컴 타자 연습 시작이라는 노란색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 한컴 타자 연습 시작이라는 노란색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은 또 손가락 표시가 떠요. 그럼 누르면 또 딴 데로 가겠죠.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그랬더니 게스트는 뭐 전적 포인트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로그인 하냐고 뜨네요. 저희 로그인 없어요. 아이디 비밀번호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누르세요. 취소를 클릭. 그랬더니 뭐 한컴 타자 연습은 썰렁썰렁 얘기가 나왔어요. 다 읽었다.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조그만 창으로 이렇게 타자 연습 창이 하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집에 타자 연습이 없으셔도 인터넷만 깔려 있으면 들어가셔서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자, 1단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떠요.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네. 음악 나오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 그냥 여기 이거 지금 여기 버튼이 있어서 볼륨 조절을 했을 뿐이라. 뭐 소리가 나던데. 아, 그 소리 줄이고 싶으시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네, 제가 그냥 가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여기 나와줄게 모르겠다. 프로라고 써있는데. 얘는 또 왜 나와?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스피커. 요거요? 왜? 아, 여기? 아, 네. 넣어서 얘를 좀 아. 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스피커의 그 볼륨 버튼을 조절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타자 연습을 지금 하려고 연 거는 아니고 집에서 하실 수 있게 제가 열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타자 연습을 이걸 열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컴퓨터에서 타자를 찾아서 그걸로 연습하셔도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라 창은 닫도록 할까요? X. 자, 요것도 닫을 거죠? X. 모든 탭을 닫으시겠습니까? 묻는데 모든 탭 닫기 눌러주세요. 모든 탭 닫기. 자, 화면을 이제 다 닫았어요. 이제 컴퓨터를 끌 차례예요. 자, 왼쪽 하단에 여기 창문 모양, 여기 이제 시작 단추라고 합니다. 창문 모양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누르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질 겁니다. 자, 잠깐 끄고 계세요. 저는 발열 체크를 하러 돌아다닐게요.